KFC 한국어 생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제임스 홍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역사에는 인내의 임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지난 2025년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12일 전쟁이 멈췄을 때 세계가 가느다란 평화의 실마를 보았습니다. 국제사회는 그 사이에 이란에게 수차례의 기회를 줬고 대화의 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밖으로는 멈추지 않는 핵의 야욕, 또 안으로는 굶주린 민심을 향한 무자비한 총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2025년 12월 말에 배고픈 상인들이 테헤란 바자르에서 던진 분노의 불꽃이 신정체제의 댐을 무너뜨렸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장대한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전 9일차. 지금 중동의 하늘은 연합군 스텔스기의 동무대가 되었고 이란의 자랑이던 미사일 기지들이 벙커버스터 무게 아래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해서 미국의 육군 최정예 델타 포스의 투입 가능성, 또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이 국제법이 금지한 집속탄까지 급기야 꺼내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에서 이란 전쟁의 특성을 회부하고 또 완전한 말소를 향해서 달리는 비정한 전략의 막전 막후를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되면서 벌써 개전 10일차입니다. 중동 현지 시각으로 3월 9일 개전 10일째를 맞이하면서 전례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황 보고를 넘어서서 현대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서늘하고 정밀한 해체 공정의 실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현미경을 든 메스가 되어서 이란이라고 하는 유기체의 급소만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최신 타전에 따르면 이스라엘 코만도와 모사드 요원들이 테헤란 지하 18m 깊숙이 위치한 특수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장악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고 적의 뇌세포를 하나하나 죽이면서 몸통에 내리는 명령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개전 초기에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포함한 핵심 결정권자 49명이 삭제되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제 이란 정권은 머리 없는 몸통이 일으키는 마지막 경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주목할 전황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란의 젖줄이자 군사적인 근간인 에너지 인프라의 붕괴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올라왔던 전황의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에픽 퓨리 작전 이후에 처음으로 테헤란 인근의 오일 스토리지 시설 4곳 대규모 생산센터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 뉴스를 폭스와 뉴욕 포스트가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폭스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좀 집중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의 기동력이 완전히 마비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탱크나 트럭을 움직일 연료가 불타버리면서 혁명수비대의 조직적인 저항 능력이 상실됐다는 점을 다루고 있었고 타이어가 녹아내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군수 차량, 또 거대한 불기둥이 된 저장고가 이란의 병참선을 완전히 끊겼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쪽으로 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는 환경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합니다. 이 타격이 불러오게 되는 독성 재앙에 주목을 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이 폭발로 유출된 탄화수소와 질소 산화물로 뒤덮였고 이내 기름 섞인 턱식 블랙 레인비가 되어서 도심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피부 화상과 폐 손상을 유발하는 강산성 물질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승리의 이면에 들어워진 서늘한 환경적인 대가를 다루면서 전쟁이 불러오고 있는 참혹한 모습을 뉴욕포스트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합체제에서의 이스라엘이 메스라고 한다면 미국은 거대한 망치가 됩니다. 중부사령부 센트콤에서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 또 토마호크 미사일을 동원해서 이란의 방공망과 군사 인프라라고 하는 뼈와 근육을 으깨고 있습니다. F-35 아디르 또 F-22 랩터가 요령처럼 상공을 장악한 사이에 이란의 구식 S-300 방공망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전투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해체 공사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게 지하 기지 입구와 함께 매몰된 모습들. 과거의 전쟁이 진흙탕 속에서의 소모전이었다면 2026년 이란 전쟁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가 빚어낸 일방적인 종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가 이미 잘려나갔고 독성의 검은 비가 내리는 테헤란의 하늘 아래에서 한 시대의 종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해체 공사라고 말하고 있고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지하 기지 입구와 함께 매몰됐습니다. 이제 전장의 중심은 테헤란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핵시설의 어두운 지하 복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이 마지막 신경 반사적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란 전쟁의 서늘한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가장 기괴한 풍경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개전 전까지만 해도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었던 이란의 그 수많은 미사일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의문입니다. 지난 2025년 미국이 핵시설 공습을 할 시점만 하더라도 그때 집계되고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은 3,000발 정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발이라는 게 과연 정말 3,000발이었는지 이번에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반격을 들면서 미사일을 쐈는지 그 숫자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8일 개전 첫날 이란이 무려 5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미사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3,000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첫날 504발이 개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걸프 미군 기지에 전면 공격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요격을 했던 방어 체제 안에서 요격한 요격률은 92%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전 첫날 504발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뒤 3월 1일 바로 다음 날이네요. 3월 1일에 420발을 쏩니다. 그러니까 앞에 500발, 420발 하면 거의 이제 1000발 가까이 되는 거죠. 하메네이의 사망설 유포 직후에 최후의 저항이 되고 그때부터 이란 쪽에 있는 방공망들의 발사대가 파괴가 되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에는 185발로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급감하죠. 연합군이 이동식 발사대를 집중 사냥하면서 지휘망이 혼란을 일으킨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185발, 앞서서 이틀 전에 185발이었는데 여기에서 더 뚝 떨어집니다. 3월 5일에 42발. 지하 기지 입구에 있는 벙커버스터의 타격이 성공되면서 출고 불능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7일에 12발. 정밀 미사일이 고갈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고 구형의 단거리 로켓 위주로 발사 패턴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3발이었습니다. 거의 임계점이 왔다는 거죠. 사실상 조직적인 반격이 종료가 되고 드론 위주의 산발적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3,000발이 집계가 되고 있었다면 그 3,000발 중에 제대로 쏘게 됐었던 것은 불과 3분의 1에 불과했고 나머지 2,000발은 있다 한들 지금 발사대가 없어서라도 쏘지를 못하고 또 그 벙커 쪽에 지하 요새 시설에 묻어두고 있었고 이제 저장하고 있었던 그런 미사일을 아예 입구와 출구를 다 그냥 봉쇄해서 타격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지금 이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전 첫날에는 500발이 넘던 화력이 불과 열흘 만에 한 자리 숫자 3발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폭스에서의 군사 분석팀은 탄약 고갈보다 더 무서운 플랫폼의 파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에 이것들이 지금 창고에 쌓여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낼 엘리베이터나 활주로가 연합군의 정밀 타격에 의해서 생매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사된 3발이나 10발 정도의 내외의 미사일들도 유도 장치가 없는, 그리고 이마저도 사용하고 있는 무기는 구형 스커드 계열이거나 급조된 로켓들이고, 이란의 첨단 무기 체제가 이미 3월 5일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현재 회생 불가능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군 정보당국이 매체 발긴파에 따르면 이란이 보유했던 약 450대의 이동식 발사대 중에 무려 90%에 가까운 400여 대가 이미 고철 더미가 되어서 발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하는 화살이 있어도 그것을 쏠 활이 부러진 셈이 되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은 이란이 자랑하던 이른바 미사일 지하 도시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미 공군의 B-21 스텔스 폭격기가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의 타격 리포트가 인용이 되면서 이란 서부 또 남부의 핵심 지하기지 입구들이 거대한 암석 더미 속에 매몰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밖으로 꺼낼 출구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짚어볼 대목은 이란뿐 아니고 하마스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에 가장 가까운 북한까지도 소위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는 집단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건 바로 땅굴 또 지하 요새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수백 미터 지하 안반 아래에 숨어 있으면 연합군의 눈 피하고 그 어떤 폭탄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대전의 정밀도가 그들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군사평론가는 이것을 두고 지하 요새의 역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땅굴이 감추고 숨기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들어가는 입구랑 나오는 출구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벙커버스터가 노리는 것은 미사일 자체가 아니고 바로 그 좁디 좁은 숨통, 즉 출구와 입구입니다. 정밀 유도된 폭탄이 입구를 타격하고 출구를 막아버리면 그 안에 있었던 화려한 지하 요새는 순식간에 자발적인 거대 무덤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 잠그고 안에 불을 지른 격이 되었습니다. 출구가 막힌 지하기지 안에서 이란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사일을 쏠 수도 밖으로 나와서 항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땅굴, 이 지하 요새를 판다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서 지적했듯이 이란이 그토록 공들여서 판 미사일 시티가 이제는 반격의 기지가 아니라 이란 신정체제의 종말을 상징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관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에서는 국방 전문 기자인 제니퍼 그리핀이 펜타곤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란이 지금 미사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반할 보급로와 명령을 내릴 지휘 계통이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절망적인 무전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전 내용이 보니까 쏠 수 있는 게 이제 드론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장 지휘관의 비명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군사 분석가는 이것을 두고 현대전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거대 군사력의 무력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수천 발의 미사일을 지하 깊숙한 무덤 속에 간직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군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탄창은 비었고 총구는 휘어졌습니다.
3월 9일 이란의 미사일의 신화가 그렇게 고요하고도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번 2026년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의 군사력의 실체를 한번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합니다.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우선 해군과 공군력에서의 초벌 타격 능력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거대한 망치라는 것으로 들이밀면서 B-21 레이더 또 F-22 랩터 등을 투입해서 이란의 방공망과 군사 인프라라고 하는 뼈와 근육을 통째로 으깨버리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은 현미경을 든 메스입니다. F-35 아디르를 필두로 해서 뱀의 머리, 지휘부만을 정밀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적인 타격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구식 유물의 집합소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기종인 F-4, F-14 등의 노후 장비가 주력이었고 공중전 대신에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붓는 물량 공세로 대응하고 있는 게 이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전 반경과 보급이라는 차원으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하늘의 주유소의 유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경우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기지와 물류망을 가동하면서 이스라엘 군에게 무한한 연료와 탄약을 공급하는 병참의 마법사 역할을 지금 수행해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편도거리가 1,500km인데 왕복 3,000km의 한계를 미국의 공중급유기 30대의 지원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그 타격의 범위를 이스라엘이지만 이란의 본토에 깊숙한 곳까지 확장할 수 있는 확장력 그리고 이란의 경우는 원거리의 투사 능력이 지금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토 타격을 위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자폭 드론 등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제 탈탈 털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공망의 격차입니다. 미국은 이지스 구축함이나 사드를 통해서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 전에 외기권에서 선제 요격하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삼중철벽이죠. 상당히 그 방어체계 안에서는 유명한 그 아이언돔도 있고요. 삼중철벽이라고 하는 게 저, 중, 고도를 빈틈없이 막아내면서 아이언돔이다, 다윗의 돌팔매다, 또 에로우 시스템이다라고 하며 낮은 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빈틈없이 막아내려고 이란의 미사일 쏘나기를 지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란의 경우는 현재 모습이 구멍난 방충망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제의 S-400을 보유했지만 이란 자체가 영토가 굉장히 광활한 상태고 이 광활한 영토를 커버하기가 역부족이고 또 이미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에 의해서 주요 레이더망이 마비가 된 상태고 한마디로 구멍난 방충망이 되고 있다는 군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속내와 우리가 심리전도 한번 살펴봅니다. 미국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어떠한 타협이나 중재도 거부하고 경제적 또 군사적인 질식을 통해서 이란 정권의 완전하고 굴욕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확전과 재거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란의 신정체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강경한 의지, 뱀의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벼랑 끝의 사생결단입니다. 과거의 체면치레용의 도발은 끝났습니다. 지휘부 49명이 제거가 됐고 국가의 젖줄인 저유소 오일 스토리지가 지난 주말에도 파괴된 지금 이란은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쏟아붓는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죽더라도 혼자 죽진 않겠다. 길동무 데려간다라는 식의 극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이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한 발에 수백만 달러인 토마호크와 패트리어트 등을 가지고 비퍼붓듯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자본력으로 이란의 저항 의지 자체를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스라엘은 전략적인 모호성 뒤에 숨겨진 핵카드로 이란 정권에게 실존적인 공포를 선사하면서 최후의 심리적인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이란의 경우는 호르무즈의 해협 봉쇄라고 하는 직접적인 군사력으로 안 된다면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끊어서 지구촌 전체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동귀어진 전략을 취합니다. 혼자는 안 죽겠다는 거죠. 같이 죽겠다라는 물귀신 작전. 그게 지금 각 나라별로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카테고리도 지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게 됩니다. 작년 2025년 때만 해도 이란은 사실 이스라엘의 그 핵시설 공습과 또 미국의 공습의 모습 안에서도 이스라엘과 그렇게 전쟁까지 갈 생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미사일 몇 번 또 주고받으면서도 이란의 입장 당시에 2025년 6월의 스탠스는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쏘기는 쏠 텐데 제발 좀 막아줘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 스탠스였고 전쟁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게 이란의 입장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다른 골목 코너로 몰리게 되었고 정밀한 이스라엘의 칼날이나 미국의 이 무거운 망치 사이에서 체제의 명운을 걸고 광기 어린 반격을 가하는 이란의 스탠스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가장 잔혹하고도 정밀한 최종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압도적인 공중전력의 파괴력이 정지 작업이었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내용은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외과 수술적인 집도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폭스에서 이번에 어제죠. 펜타곤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서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가 이란 본토 핵시설 점령을 위해서 이미 대기 상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이 은닉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게 릴리즈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말소의 실체가 단순한 폭격이 아니고 미 특수부대의 군합발이 이스파한의 핵시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지상작전으로서 공식화되고 있었던 델타 포스의 언급이 지금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밀한 칼날 앞에선 이란의 대응이 지금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이란군이 이스라엘의 중부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서 이른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집속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하나의 탄두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쏟아져 나와서 광범위한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무기입니다. 100여 개국 이상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상 금기시되어 있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급기야 꺼내들게 된 이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뉴욕포스트에서는 이 현상을 냉철하게 해부했습니다. 이란이 집속탄을 꺼내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진 정밀 무기가 정말 바닥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레이더망이 깨지고 또 유도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좌표도 모른 채 일단 넓게 뿌려서 공포라도 주자라는 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이란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장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한쪽에서는 특수부대 델타 포스, 또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인 코만도, 사이에렌 마트칼, 또 지하 벙커 구조도를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보면서 타겟만을 노리는 현미경식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무릅쓰고 그물망식의 무차별 공격인 집속탄까지 뿌려가면서 사생결단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이 압도적인 데이터들, 9천억 달러의 예산, 또 스텔스기의 위용을 들으시면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주 뼈아픈 역사의 교훈 하나를 복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이 지금보다도 더 압도적인 화력과 자본으로 북베트남을 밀어붙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미국이 지는 시나리오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숲속으로 숨어든 게릴라들의 끈질긴 저항,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무기를 활용한 상대의 전략 앞에 미국이 이 전쟁의 뒤끝을 그리 좋게 끝내지를 못하고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봤을 때 전장에서 군사적인 압도라는 게 결코 승리의 절대적인 상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수학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두 존재가 부딪히는 상대적인 행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이란의 미사일이 사라졌고 델타 포스가 진입을 했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비록 낡은 무기를 들었을지언정 그들이 집속탄이라고 하는 금기를 깨면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생결단의 의지, 그리고 그들만의 지형과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최후의 저항이 연합군에게 예상치 못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가 곧 평화의 도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전쟁이라는 건 언제나 내가 가진 칼날의 예리한 만큼이나 상대가 가진 도끼도 계산에 넣어야 되는 고차 방정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베트남의 교훈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압도적인 무기체계, 긴박한 전황의 밑바닥에는 200년 전에 프라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본질, 전쟁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전쟁론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시간이 되게 되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과거 200년 전에 교과서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이 전쟁론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는지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의 화력전, 또 2003년의 참수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2026년의 체제 적출 전쟁까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의 가장 정밀하고도 잔혹한 단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9천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자본이 빚어낸 델타 포스의 칼날, B-21의 그림자, 그리고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집속탄이라는 비명을 지르며 절벽 끝으로 몰린 이란의 외통수. 군사적인 압도가 반드시 승리의 상수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까지, 전쟁은 결국 인간의 의지가 부딪히는 가장 불확실하고 상대적인 영역이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란의 모습은 뱀의 머리는 잘렸고 몸통은 으깨졌습니다. 이 비정한 전장의 기록, 결코 눈을 떼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213-427-5500, 3호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213-480-7711, 제임스 옹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